사마천의 사기에서 원앙과 조착. 한고조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장군들의 시대가 가고, 여태후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효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라가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료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할 적의 신하인 원앙과 조착의 이야기. 원앙의 성격을 보면 주발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주발에 대해서 위엄있게 대하십시오 해서 주발이 좀 원앙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발이 반역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신하들이 다 등을 돌렸을 때 원앙은 주발을 무죄를 주장해줘가지고 그래서 주발이 풀려나오게 되고, 그 후로 가까워진 사람, 또 원앙의 성격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문제의 동생인 회남왕 유장이 벽양후인 심의기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교만한 제후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회남왕의 횡포가 더 심해지자 귀양을 보냈어. 그럴 때 원양은 귀양을 보낸다 할 적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앙은. 그러나 지금 처벌했다면 회남왕이 귀양을 간다면은 몸이 약한데 이거 건강을 해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또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귀양을 보냈어. 근데 귀양 가는 길에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문제는 밥을 먹다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슬피 울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겠구나. 동생을 죽게 한 왕이라고 그랬을 때 원앙은 아닙니다. 당신은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효도했었고, 또 모호이신 박태후에게 효도를 했고, 또 어떻게 효도를, 약을 꼭 맛을 보고 먹이는 이런 효도를 했고, 또 변경지방에서 장안까지 6대밖에 안 되는 수레로 장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용기, 또한 또 천자의 자리를 받게 됐을 때 5번이나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은, 우리 임금은, 천자는 백성들에게 내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더니 문자가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 회남왕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주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황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조담. 어떤 황관들이 이제 너무 사랑을, 자기한테 왕의 그 관심이 있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자기 처지를 잃어버리는 적이 있는데, 요때도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말을 못할 때, 그때 임금에게 조담, 그 어전의 수레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닌데 황관이 그 옆에 같이 탄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동을 내리게 했어요. 조담이 아니고 조동이네. 그 다음에 또 황후가 있는데, 효문제에게는 황후가 있는데, 또 그가 사랑하는 산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어서 동일한 자리에 이렇게 놨었는데, 원앙이 어느 날 이렇게 자리가 나 있는 데서 산부인의 의자를 탁 내려놓으니까 산부인이 화가 나서 원앙을 불러들였어. 그랬을 때, 당신의 여태후와 척부인을 이를 잊었습니까? 척부인이 사람 돼지가 됐던 것을 잊었습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산부인이 잊어버리고 있던 그 여태후가 척부인을 한고조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서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해를 했다는 이야기. 또한 오나라에서
신도가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설득을 해줍니다. 왕은 남의 말을 잘 들었는데 신도가는 남의 말을 이렇게 귀를 닫고 있으니 왕은 점점 나아지고 당신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한테 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해서 반성을 하게 해준 이야기. 또 원왕과 조차계 사이의 이야기. 원왕이 오나라에서 있을 때의 일을 왕이 알고 이렇게 원왕을 뭔가 벌을 줄 기색을 느끼고 원왕은 이 5초 7국의 난이 일어난 것은 조착 때문입니다. 조착을 먼저 조착만 없애버린다면 5초 7국의 난이 평정될 것입니다. 해서 조착이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 또 경제, 효제의 뒤를 문제의 뒤를 이어서 경제의 동생인 양왕이 왕을 차지하려고 할 때 원왕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양왕은 그 어떤 섭섭한 마음, 복수심으로 원왕을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원왕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당신은 내가 아니어도 당신에게 그 살해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했을 때 여기 또 여기 점을 치고 나오다가 죽었다는데 사마천도 점을 좀 아주 안 믿은 건 아닌가 봐. 그리고 조착에 대해서는 조착은 상서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때 상서를 잘하는 사람은 진나라 박사인 복생이 있었는데 이미 90이 넘어서 정치를 할 수는 없었을 때 조착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국가에 유리한 일들을 쓰고 말하고 해서 이때 이 사람을 조착을 아주 지혜 주머니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칭찬이 대단했으니 또 마땅히 공신들은 문제를 그 임금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을 좀 싫어했어.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한 일은 공신들의 힘을 좀 빼려는 일,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경제가 조착은 좋아. 또 그 문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경제는 조착을 더 애지중지하고 신도가를 멀리해서 신도가가 죽게 됐어. 그랬을 때 조착의 아버지가 너는 왜 이 제후들에게 원망을 받느냐 하니까 조착이 이제 천자가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천자는 존귀하게 되고 또 그 제후들의 힘은 너무 제후가 힘이 세면 천자가 위험하니까 천자는 존귀하게 되는 것이 국가가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했더니 그 조착의 아버지가 이제 유씨의 천하는 안정되었지만 우리 조씨는 위험해졌구나 하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원왕에서도 나왔던 조초 7국의 난, 5초 7국의 난 때 그 원왕의 말을 듣고 조착을 없애면 되겠거니 하고 왕이 조복을 입고 들어오는 조착을 죽게 했는데 나중에 등공에게 왕이 물었을 때 조착이 죽었으니까 이제 5초 7국의 난은 평정됐느냐 하고 물었을 때 등공은 사실 5초 7국의 난이 꼭 조착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도 나도 그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등공을 또 높은 자리에 세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원왕과 조착. 원왕은 유학 사상이 농후하여 항상 등급 명분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예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하나의 문제 때 황제의 신임이 깊어 그가 건의하는 모든 일이 시행되었다. 이에 반해 조착은 법과 사상가로서 국영의 자리에 올라 모든 일을 의법 처리하도록 하고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을 고쳤으며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제후들의 세력을 삭감했다. 그러나 원앙은 경제 때에 이르러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조착은 유씨 권력의 공고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제 때 처형되고 말았다. 사마천은 이렇듯 잔인하고 무정한 통치자들의 정황을 본전을 통해 담담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통치자는 또 무정한, 잔인하고 무정한 통치자의 전황. 또 이게 없으면 통치자가 또 통치를 할 수 없어. 명예로 일어선 자 명예로 망한다. 원앙.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원앙. 옳지 않으면 비판하고 옳으면 변호한다. 원앙은 초나라 사람인데 자는 사이다. 원앙의 아버지는 원래 강도였는데 알릉으로 옮겨 살았다. 여태우 때 원앙은 여러 개 가신으로 있었다. 효문제가 즉위하자 원앙의 형인 쾌가 추천하여 원앙은 중랑이 되었다. 여기에 원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태후의 시대가 끝나고 천하는 점차 평온해졌다. 그리고 유방과 더불어 한나라를 세운 공신들은 거의 죽고 없었다. 이제 전쟁터에서 용맹스럽던 장군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관료체제가 탄생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대 교체를 동반했다. 이러한 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원앙이었다. 당시 승상은 주발 장군이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공로를 지나치게 과신하여 황제의 문제조차 얕보고 있었다. 오히려 황제가 주발을 정중하게 대접하여 주발이 조회를 끝내고 돌아갈 때는 황제가 따라가서 배웅할 정도였다. 어느 날 황제가 주발을 배웅하는 모습을 지켜본 원앙은 따로 황제에게 진언을 하였다. 폐하께서는 승상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야 주발은 국가의 중신이지. 그러자 원앙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이른바 공신일 뿐 국가의 중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중신이란 능히 군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태후 시기에 여씨 일족이 정치를 전행하고 제멋대로 왕이 되어 유씨의 명맥은 한낱 신라같이 거의 단절되었을 때 주발은 태위로서 병권을 쥐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 뒤 여태후가 세상을 뜨고 각지에서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자 우연히도 병권을 쥐고 있던 주발 장군이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는 폐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폐하 역시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신의 도리에 맞지 않으므로 신은 폐하께서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황제는 주발에 대해 위험 있게 대하였고 이에 따라 주발도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주발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내고 원앙을 크게 원망하면서 내가 너희 형과 관계가 좋은데 지금 네가 조정해서 나를 비방하다니 라며 원앙을 비난했다. 하지만 원앙은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주발이 반역 혐의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이때 주위에서 아무도 주발을 변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직 원앙만이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원앙의 주장은 크게 영향을 끼쳐서 주발이 풀려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부터 주발과 원앙은 가깝게 지냈다. 문제 3년 문제의 동생인 유장이 벽양후 심의기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의 동생이 심의기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회남왕은 오만방자하여 아주 그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원앙은 문제에게 하려였다. 교만한 제후를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회남왕의 봉지를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앙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회남왕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졌다.
왕도 나한테 쩔쩔매는구나 하고 더 극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반 사건이 발각됐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남왕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때야 비로소 문제는 회남왕을 직접 취조하고 그를 귀양 보냈다. 이때 원왕은 다시 아래였다. 폐하께서 평소에 감독을 소홀히 하셔서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양을 보내시면 그 멀고 먼 귀양길을 회남왕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만약에 도중에 회남왕의 신변에 일이라도 생긴다면 폐하께서는 광대한 천하를 다스리면서도 동생도 포용하지 못하고 죽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그 의견을 묵살하고 기어이 귀양 보냈다. 그런데 원왕의 예언대로 회남왕은 귀양길에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문제는 식사를 하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통곡했다. 원왕은 문제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좀 더 강력히 요청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했다. 황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나야말로 당연히 그대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소 라고 하자 원왕은 폐하, 이미 지나간 일이오니 너무 자책 마시옵소서. 이 정도로 폐하의 높은 명예가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하께서는 세상에 비길 수 없는 3가지의 훌륭한 공적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3가지 공적이라니? 내가 무슨 공적이요? 황제가 묻자 원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는 폐하의 높으신 효도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모후이신 박태후께서 3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은 채로 간호하셨고 또 약은 반드시 먼저 맛본 후에 드렸습니다. 이는 효자로 이름난 증삼을 능가하는 효도입니다. 둘째로 폐하께서는 여시일족의 횡포가 끝난 직후 변경지방에서 장안까지 고작 6대의 수레로 달려오셨습니다. 당시 장안은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맨몸으로 달려오신 폐하의 용기에는 맹분과 하얏과 같은 용사라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폐하께서는 천자의 자리를 5번이나 사양하셨습니다. 고결한 선비로 추앙받는 허유조차도 한 번밖에 사양하지 않았는데 폐하께서는 그보다 4번이나 더 사양하는 미덕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번 일도 단지 회남왕의 과오를 깨우치려 한 목적이었는데 병사하신 것은 전적으로 호위관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제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뒷수습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회남왕의 3 아드님을 잘 대우하십시오. 문제는 회남왕의 3 아들에게 각각 왕위를 주었다. 그 뒤 원왕의 명성은 천하에 드날리게 되었다. 원왕은 언제나 대의를 말하였고 의기가 매우 높았다. 그 무렵 황간, 조동은 황제의 조동, 본명은 조당인데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의 이름이 담이 같은 이름이 쓰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담을 조동으로 고쳐 썼다. 조동은 황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누구냐 하면 이제 황관 조동 황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항상 원왕을 해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원왕은 그것을 걱정했다. 이 무렵에 원왕의 조카인 종이 사종 기사로서 황제를 상징하는 부절을 잡고 황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가 원왕에게 기침을 하였다. 숙부님께서 그와 황간 조동과 싸우고 계시는데 어전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어 그의 비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먼저 행동을 취하십시오. 어느 날 효 문제가 외출할 때 조동은 황제를 수행하여 수레에 함께 타고 앉아 있었다. 그때 원왕이 수레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다. 신은 천하께서 6대의 수레에 함께 태우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천하의 호걸과 영웅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한나라의 인재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하나 폐하께서 어찌 황간과 함께 수레를 타십니까?
황제는 웃으면서 조동을 내리게 했다. 조동은 울면서 수레에서 내렸다. 어느 날인가는 문제가 황후와 신부인을 데리고 상림원의 나들이를 나갈 때였다. 그때까지 신부인은 황후와 똑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상림원을 지키던 관리들도 예전처럼 두 사람의 자리를 나란히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원앙이 그것을 보고는 산부인의 자리를 한 칸 내려놓았다. 그러자 산부인은 화가 나서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문제도 기분이 나빠서 그대로 궁궐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런데도 원앙은 태연한 표정으로 궁궐로 들어가 문제에게 말했다. 신분의 상하를 엄격히 구분해야만 상하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법입니다. 폐하께 황후가 계시는 이상 산부인은 신부인은 측실입니다. 정실과 동렬의 지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도리어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여태우와 척부인의 사람돼지 사건을 설마 잊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이 말을 들은 문제는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요 하며 즉시 신부인을 불러 원앙의 기쁜 뜻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신부인은 원앙에게 고맙다며 금 50근을 선물로 주었다. 한 사람을 아끼지 말고 천하에 사죄하라. 하지만 원앙은 매번 너무 직접적으로 황제에게 의견을 말했으므로 황제도 차츰 그를 멀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농서 지방의 도위로 좌천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원앙은 부하들을 인자하게 아끼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 뒤 원앙은 오나라 재상으로 가게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조카가 말했다. 오나라 왕은 자만심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간신배들이 우글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비판에 바로잡을 생각을 마세요. 그렇게 되면 모함을 당하시던가 화를 맞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오나라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외의 말은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원앙은 조카의 말대로 했다. 그러자 오왕은 그를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다. 원앙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상인 신도가를 만나 수레에서 내려 예를 올렸는데 승상은 같이 수레에서 내리지 않고 수레 위에서 원앙에게 답례했다. 원앙은 되돌아와서 생각하니 자기 부하들에게 부끄러웠다. 그는 곧장 승상의 관저로 가서 뵙기를 청했다. 승상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를 만나주었다. 원앙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자 승상이 말했다. 만약에 이 승상 이름은 신도가? 만약에 공의하고자 하는 말이 공적인 일이거든 관청에 가서 장사나 연과 상의하도록 하시오. 관의 관리들의 속칭이라고 합니다. 관사나 연은. 그러면 내가 황제께 주청을 하겠소. 그러나 만일 사적인 일이라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소. 원앙은 곧 일어서면서 말했다. 승상께서는 승상의 자리에 계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진평이나 주발과 비교하여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상이 나는 진평이나 주발에는 미치지 못하오 라고 대답하자 원앙이 말을 길게 이었다. 원앙의 긴 말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승상께서는 주발이나 또 진평보다는 못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진평과 주발은 고조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했고 또 대장과 재상이 되어 여씨일족을 주멸하여 유씨의 종묘 사직을 보존시켰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무사로서 대장으로 승진하셔 공을 쌓아 회양의 군수가 되었을 뿐 기이한 개척을 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성을 치고 야전에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 폐하께서는 어떻습니까? 대나라에서 오신 이래로 조회를 할 때마다 난관들이 상소를 올리면 폐하께서는 그들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언 중에서 쓸만한 것이 아니면 버려두고 쓸만한 진언이면 채택하시면서 좋다고 칭찬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천하의 현명한 사대부를 불러 모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폐하께서는 날마다 아직 듣지 못하신 사실을 들으시고 일찍이 모르시던 사실을 상세하게 아시게 되어 날이 갈수록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스스로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아 날로 더욱 어리석어지고 계십니다. 성명한 군주가 어리석은 재상을 감독하고 질책하게 된다면 승상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승상은 원앙에게 2번 절하고 말했다. 나는 미천한 사람인지라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장군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소. 하마터면 왕은 점점 현명해지는데 나는 커다란 공적도 없이 거만해지려고 했으니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원앙을 이끌고 들어가 자리를 같이 하고 상객으로 대접했다. 원앙은 원래부터 조착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조착은 요 뒤에 나오는 또 사람 조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착이 있는 자리에서는 원앙이 자리를 뜨고 원앙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착이 마찬가지로 자리를 떴다. 그래서 2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을 정도였다. 효 문제가 붕어하고 효 경제가 즉위하자 조착은 어사대부가 되었다. 조착은 관리를 시켜 원왕이 5왕의 재물을 받은 죄를 조사하게 하여 그에게 처벌을 내리려 했다. 그때 황제는 조칙을 내려 원왕을 평민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였다.